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AI 챗봇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전기를 먹는 괴물이라면 좀 놀랍지 않으세요? 오늘은 바로 이 AI 데이터 센터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전력 전쟁에 대해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쓰는 AI 챗봇하고 데이터 센터의 전력망, 이게 그냥 뭐 별개 같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관계 속에 AI 시대의 새로운 기회, 그리고 동시에 엄청난 골칫거리가 같이 숨어 있다는 거죠. 자,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AI의 사용 방식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해요. 핵심은 이겁니다. 예전처럼 거대한 모델을 학습시키는 시대에서 이제는 우리가 매 순간 AI를 실제로 사용하는 바로 추론의 시대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의 AI는요, 비유하자면 마라톤 선수가 큰 대회를 앞두고 훈련하는 것과 같았어요. 딱 정해진 기간에 집중적으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모델을 학습시켰죠. 전기를 엄청나게 쓰긴 했지만 그래도 언제, 얼마나 쓸지 예측은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는 AI랑 끊임없이 대화하는, 즉 추론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건 마치 언제 끝낼지도 모르는 수다를 떠는 것 같아요. 전력 수요가 막 제멋대로고 예측도 안 되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는 정말 24시간 내내 팽팽하게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런 변화가 데이터 센터의 아주 기본적인 단위, 렉이라고 부르는 공간에서부터 엄청난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른바 킬로와트 렉 경쟁인데요. 이게 뭐냐면 한정된 공간 안에 누가 더 많은 전력을 우겨 넣을 수 있느냐, 바로 이 싸움인 겁니다. 이게 그냥 뭐 전력 소비가 조금 늘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정말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건데요. 이 작은 서버렉 하나가 뭐랄까 마치 번개라도 집어 삼킨 것처럼 이전과는 아예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다는 뜻이죠.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시죠. 정말 놀랍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렉 하나가 쓰는 전력이 10kW에서 무려 1000kW까지 100배가 뛰었어요. 1000kW면요, 일반 가정집 수백 채가 동시에 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이 모든 일이 저 서버렉 딱 하나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전력을 어떻게 담당할까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또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을까요? 되게 복잡할 것 같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해답은 우리가 학창 시절에 다 배웠던 아주 간단한 물리법칙 하나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P는 V 곱하기 I. 다들 기억나시죠? 전력 P는 전압 V와 전류 I를 곱한 값이라는 공식. 이걸 수도관에 비유하면 쉬워요. 나오는 물의 양, 전력은 수압, 전압이랑 물줄기의 굵기, 전류에 따라 결정되잖아요. 바로 그 원리가 지금 데이터 센터의 운명을 쥐고 있는 겁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AI렉이 원하는 전력 P는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 전압 V, 즉 수압을 그대로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식을 보면 답이 나오죠. 전류 I, 즉 물줄기가 엄청나게 굵어져야 합니다. 근데 이 전류가 강해지면 엄청난 열이 나요. 전선이 뜨거워지고 에너지 손실도 크고 심하면 불이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해결책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압 V를 확 높여서 전류 I를 안전한 수준으로 낮추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압을 높이는 걸로 문제가 다 해결됐느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전압을 높였더니 칩에 전력이 공급되기 바로 직전, 그 마지막 1인치에서 전혀 새로운 문제가 터져 나온 거죠. 보세요. 데이터 센터 안에서는 이제 800V라는 엄청나게 높은 전압으로 전기를 보내요. 효율적이니까요. 그런데 정작 AI 칩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전압은 고작 1V 정도밖에 안 돼요. 800V에서 1V. 이 아찔한 높이의 전압 절벽을 과연 어떻게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을까요? 문제는 바로 여기서 생깁니다. 800V의 깨끗했던 전력이 1V로 낮아지는 이 변환 과정에서 온갖 전기적 노이즈가 끼어들어요. 불순물 같은 거죠. 결국 칩에 도착하는 전기는 마치 주파수 안 맞는 라디오처럼 지지직거리는 아주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당연히 이건 AI 칩 성능에 치명적이겠죠?
그럼 이 지지직거리는 노이즈를 싹 걸러내고 변덕이 죽 끓을 듯하는 AI 칩의 깨끗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줄 구원투수. 그게 뭘까요? 바로 작지만 위대한 영웅 커패스터입니다. AI GPU는요, 정말 순식간에, 그러니까 눈 깜빡하는 시간보다 수백만 배는 더 빠른 나노초 단위로 전기 줘 하고 요구를 해요. 저 멀리 있는 발전소나 데이터 센터의 메인 전원 장치가 이 속도를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사실상 불가능하죠. 바로 이 순간 MLCC, 즉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가 등장합니다. 이건 뭐냐면 칩 바로 옆에 딱 붙어있는 아주 작은 비상 배터리 같은 거예요. 평소에 전기를 조금씩 저장해 놨다가 GPU가 갑자기 전기 더 줘! 할 때 즉시 착 하고 내보내서 전압을 안정시켜주는 거죠. 전기 쇼크 업소버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 결과가 정말 엄청난데요. 일반 서버에는 이 MLCC가 한 5,000개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최신 AI 서버, 이를대로 H100에는 25,000개, 그리고 GB100이 같은 최신 모델에는 무려 30만 개가 들어갑니다. 이 그래프 보세요. 숫자가 그냥 늘어나는 수준이 아니죠. AI 서버로 간다는 건 곧 MLCC 수요가 폭발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쌀알보다도 작은 이 부품 하나가 이제 AI 시대의 새로운 공급망 병목 현상을 만들고 있고요. 동시에 수십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조 원짜리 거대한 시장을 열고 있는 겁니다. 특히 AI 서버에 들어가는 고사양 MLCC는 아무나 못 만들어요. 기술 장벽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기랑 일본의 무라타, 이 두 회사가 전체 시장의 80%를 꽉 잡고 있는 거의 독과점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반짝하는 유행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AI 시대가 계속되는 한 이 수요는 줄어들 수가 없는 말 그대로 구조적인 수요인 거죠. 시장은 이걸 벌써 눈치채고 관련 기업들의 가치를 완전히 새롭게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AI라는 거대한 골드러시에서 모두가 엔비디아 같은 GPU, 즉 화려한 곡괭이를 만드는 회사에만 열광했잖아요. 하지만 어쩌면 진짜 꾸준한 가치는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이 작은 나사와 볼트를 만드는 회사에 있는 건 아닐까요? AI가 만드는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를 봐야 할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